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쉽고 잘 지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농사의 기본은 토양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토양을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이 비료를 듬뿍 주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퇴비를 가득 주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비싼 토양 계량기를 주시고 계시는지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이 매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토양 계량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토양을 개선하고 싶지만 사실 가장 획기적이며 근본적인 토양 계량은 유용하고 강력하고 생존력이 있는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미생물을 토양에使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생물의 효과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효과를 보면 미생물을使用하면 인산의 가용화, 병원 미생물의 기량작용, 통기성, 고비력 정대, 질소 고정, 유기물 부숙 촉진, 생리활성물질 분비, 미생물의 다양성 회복 등 이 다양한 미생물의 효과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생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양 개량을 위하여 사용하는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생존력이 약한 미생물은 토양에使用되더라도 원하는 효과를 전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좋은 미생물이란 어떤 미생물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입증되어야 좋은 미생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미생물이란 이 첫 번째 효과가 확실해야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할까요? 병해충을 억제하고 토양의 염류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토양의 통기성, 물리성을 양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미생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생존력이 강한 미생물이어야 합니다. 토양에使用된 미생물은 토양 속에 지속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토양 내 기존 미생물과 경쟁하며 지속적으로 생존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토양 속에서 정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 친화적인 미생물이어야 합니다. 만약에使用하는 미생물이 토양 내 미생물의 환경을 파괴하고 더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使用하는 미생물은 환경 친화적인 미생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토양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이 미생물은 효과가 우수해야 하며 토양 내에서 잘 생존하며 환경 친화적인 미생물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미생물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다면 이 시기와 제형을 가리지 말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딱 맞는 이 미생물이 코팅된 비료가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 목적에 따라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미생물 복합 비료는 기존의 화학 비료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꾼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료입니다. 그럼 이 미생물 복합 비료는 어떤 비료일까요? 구성을 보면 부식산이 함유된 이 화학 비료에 병을 경감하는 미생물과 해충을 경감하는 미생물, 이 2가지 기능성 미생물이 코팅되어 만들어진 신개념의 비료입니다. 물론 효과가 검증된 이 확실한 미생물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럼 어떤 미생물이 코팅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병을 억제하는 이 바실러스 A와 병 해충을 억제할 수 있는 바실러스 L, 이 2 미생물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을 경감하는 이 BA 미생물은 어떤 병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채소류나 과수류, 각종 식물에 발생하는 다양한 병 등의 이 강력한 억제 효과를 보이며 예를 들면 잿빛곰팡이, 시드름병, 탄저병, 역병, 뿌리 썩은병, 줄기 마른병이나 감자나 고구마 등 뿌리 식물에 발생하는 흰 비단병, 더댕이병, 둘레 썩은병 등과 벼와 잔디 등의 이 화분과 식물에 발생되는 라지 패치, 브라운 패치, 페어리링, 달라스팟, 벼 키다리병 등 모든 병의 억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 다양한 병원균과의 이 대치 배양을 통하여 이러한 병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체에 병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그 병원균이 우점하며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자라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병의 자람을 억제할 수 있다면 병원균은 더 이상 자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식물병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식물병을 억제할 수 있는 논리는 매우 간단하며 기본적입니다. 각종 다양한 병원균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도록 억제할 수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이 식물병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식물병보다 더 강력하거나 더 대등한 이 세력을 가진 미생물만 있다면 생각보다 쉽게 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병원균에 밀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험 연구를 통하여 이런 강력한 병 억제력을 가진 기능성 미생물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 BL 미생물은 충을 경감하는 미생물입니다. 그럼 어떤 해충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완벽한 방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진 선충이나 고자리파리 등 이 젤라틴 표면을 가진 모든 해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BL, 이 충을 경감하는 미생물은 젤라틴을 먹이로 기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동충, 하초와 같이 충경감 미생물은 유충 젤라틴을 먹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해충의 유충 밀도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충경감 미생물은 토양에 정착만 시킬 수 있다면 해충의 유충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해충 방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국립과학연구소의 이 선충 경감 효과에 대한 공인된 시험 결과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참외 뿌리 혹 선충 경감에 대한 효과, 이러한 효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박 뿌리 혹 선충에 대한 경감 효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육기 중에 이 선충 발생으로 인한 당근의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도 이 선충 경감 미생물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미생물의 또 다른 능력은 토양 내 염류를 경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류란 비료 성분이 토양에 남아서 소금같이 토양 표면에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염류는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말라 죽게 하며 또한 비료 성분의 흡수도 방해합니다. 특히 미생물 밭비료를 사용하면 토양 표면 위에 생기는 흰색의 염류들이 사라지게 되고 토양도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농가의 경우 이러한 염류가 특히 심각합니다만 미생물 밭비료를 사용하여 염류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호박하고 냉이 농사를 수년째 짓고 있는 사람인데요. 수년째 하다 보니까 연작장애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시험 삼아서 이제 밭작물 미생물 비료를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시비 처방을 안 한다고, 보시는 오른쪽에 거는 시비를 한번 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한대와 안 하는 데가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특히 염류 농도가 높은 이 관행 포트에 정식된 어린 배추는 자라지 못한 반면 동일한 토양이지만 미생물과 함께 심겨진 배추 포트에는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볼 때 미생물의 염류 분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류가 집적된 토양에 심겨진 엽채류에도 미생물 처리구는 생육이 정상이었던 반면 관행구의 식물체는 매우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BA, BL 미생물은 토양 내 염류도 잘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BA, BL 미생물은 토양의 통기성과 물리성을 매우 양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생물 균사체는 토양 내 통기성을 양호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딱딱한 토양을 매우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밭비료의 시용은 단단한 토양을 부드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식물인 이 무의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양이 단단하여 뿌리 생육이 매우 불량한 포도 과원의 경우 미생물 밭비료의 시용으로 인해 토양도 부드러워지며 포도의 품질과 수확량도 높아졌습니다. 미생물 밭비료의 미생물은 토양의 잎단화를 증진시키고 이로 인해 양파의 생육도 매우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미생물이란 이 생존력이 강한 미생물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우수한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토양 속에서 사멸되지 않고 잘 정착하며 생존 능력이 강력해야 합니다. 우점 능력이 강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토양 내에서 잘 정착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존 능력, 즉 우점 능력이 약하다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효과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우점 능력은 곧 생존 능력입니다.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비료 생존 능력에 대하여 주목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논에 시용된 미생물 논비료의 경우 벼 수확 때까지 토양 내에서 미생물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생물 논비료를 시용했을 때에 10의 4성에서 3성까지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1년 전에 시용된 토양에서도 10의 4에서 3성 정도의 미생물이 생존하였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미생물 비료의 미생물은 토양 내 번식 생존 능력이 탁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북대학교나 충남기술원 등 협력 연구기관을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좋은 미생물이란 토양에 시용되는 미생물이 환경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국내 토양 미생물 생태계를 오염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생물 복합비료에 코팅된 이 두 종류의 미생물은 모두 바실러스 종류이기에 매우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된장, 고추장, 발효 음식에 사용되는 미생물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할 뿐만 아니라 토양 내에서도 활력을 유지하며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비료에 사용되는 미생물은 유산균, 효모, 광합성 세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 균류들과 함께 상호 보완 상승 작용으로 인해 토양 내에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생존 능력이 뛰어난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이 시용되는 양이 적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토양에서의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미생물 비료 20kg 한 포에는 병을 경감하는 미생물 2리터 10개 분량이, 충을 경감하는 미생물 2리터 두세 분량의 미생물이 한 번에使用되기에 강력하고 빠르며 또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과 충을 경감하는 미생물을 토양에使用하기 위해 비료를 운반체로 활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생물 비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기능이 탁월해야 합니다. 병해충 경감 효과와 염류 경감 효과와 통기성, 물리성 증진 효과가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존력이 높아야 합니다. 환경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생물을 한 번에 동시에使用할 때 강력하고 빠르며 근본적으로 토양 개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 비료를 사용하여 하우스 농사에 성공한 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험으로 봐가지고 배추하고 고추에 대해 가지고 이 미생물 제재를 사용해 봤더니면 해마다 거기에 시드름병하고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확실하게 감소돼 가지고 배추 같은 경우에는 평년에 다른 포장보다도 훨씬 더 그 우수한 성적을 냈던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늘과 양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미생물 제재를 하면은 후기에 줄기 썩은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방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 거고, 또 실제로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